습지와 비닐하우스는 두 칸알을 사이에 뒀다. 뉴트리아가 비닐하우스로 익숙하게 올라간다. 뉴트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당근, 감자, 옥수수 등 사람들이 길러내는 작물이다. 뉴트리아가 비닐하우스로 숨어들었다. 뉴트리아의 흔적을 가장 빨리 찾는 건 마을의 개들이다. 그러나 강아지에겐 야생 뉴트리아는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다. 녀석은 이빨을 부딪히면서 경계음을 낸다. 뉴트리아는 운이 좋았다. 뉴트리아가 시금치밭에 올랐다. 할아버지는 지난 가을부터 논과 밭을 헤집고 다니는 녀석을 계속 봐왔다. 야행성인 뉴트리아는 눈이 좋지 않다. 이거 다 나락 딱 잡아. 이게 저진데 저지 이게. 딱하다 씨. 이야, 팔이야 씨. 마을에선 뉴트리아를 둘러싸고 소란스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뉴트리아는 지난 1985년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해 수입됐다. 한때 전국에서 뉴트리아 분양 바람이 불어 2002년엔 그 수가 15만 마리에 달할 정도였다. 하만의 농장은 10여 년 전에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판로가 막히면서 이 농장처럼 사육 포기 농가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해놔놓고 저기 또 와. 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쁜 게네. 사로 살 돈도 안 끊기네. 그냥 그대로 그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해서 뭐 그때 분양을 뭐 좀 싸게라도 받아가 해시킨데 그때 말을 안 하고 놔주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막 다른 데 값빚도 땡기고 햇빛나기네. 뭐 산으로 들러 이렇게 갔는지 그 어차피 그 40마리 넘게 되는 그런 그 마리 수가 다 거기 빼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네. 모르겠어요. 현재 뉴트리아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약 10여 가구. 겨울은 특히 남미산인 뉴트리아가 적응하기 힘든 계절이다. 그래서 축사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보온을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농장주는 뉴트리아가 겨울철 기온을 견뎌내긴 어렵다고 말한다. 네, 동상을 입으면 새끼를 못 가세요. 일단 유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상 5도 이하가 떨어지면 꼬리에 열이 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꼬리가 근질근질하잖아요. 열과 동상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물어뜯고 그다음에 이 뒷발에 물갈퀴가 있는데 여기 동상이 걸리면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동상 걸리면 그다음에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못 살아요. 지난 2월 기온이 영하 5, 6도를 넘나들던 시기. 그러나 뉴트리아의 움직임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 꼬리도 멀쩡해 보인다. 녀석은 거침없이 얼음 위로 올라간다. 야생에서 뉴트리아의 평균 수명은 3, 4년.
현재 야생화된 뉴트리아는 몇 세대를 거치면서 겨울에 적응한 상태다. 뉴트리아는 먹을 것이 적어지면 낮에 활동량을 늘린다. 위험을 무릅쓰고 육지에 오른다. 육지엔 이미 새순이 돋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늦겨울, 이곳 저곳에서 짝짓기를 위한 구의 행동이 관찰됐다. 뉴트리아는 생후 4개월이면 짝짓기가 가능하다. 서식 조건만 좋으면 한 해에 3번까지 번식이 가능하다. 한 번에 평균 5-6마리씩 낳아 한 마리의 암컷이 한 해에 20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 번식은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인 굴에서 이루어진다. (3월) 초, 굴 속엔 이미 뉴트리아 새끼가 보인다. 약 3-4일 정도 돼 보이는 새끼 뉴트리아는 이미 눈을 뜬 상태다. 털도 다 자랐다. 이빨도 다 난 상태로 새끼 뉴트리아는 태어난 지 몇 시간 후면 바로 연한 수초를 갉아먹을 수 있다. (2주) 후 새끼들이 굴 입구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굴에서 태어난 새끼는 7마리. 새끼는 굴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다. 굴 주변에서 먹이 먹는 연습을 한다. 암컷은 근처에서 수초 줄기를 먹고 있다. 수초를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는다. 어미가 돌아왔다. 뉴트리아는 후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뉴트리아의 젖꼭지는 옆구리 쪽에 등과 거의 같은 높이로 붙어 있다. 새끼들이 젖을 먹는 동안에도 어미는 자유롭게 헤엄치고 주위를 경계할 수 있다. 어미가 다시 굴을 떠난 건 30분 후. 매 30분마다 어미는 굴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어미는 더 왕성하게 먹는다. 마른 땅에서 수초 뿌리를 통째로 뽑아냈다. 뉴트리아는 나무 뿌리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뉴트리아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5%에 달하는 먹이를 먹는다. 다 자라면 몸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데 하루 2kg 이상의 식물이 필요한 셈이다. 밤엔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 시작된다. 조심스런 움직임, 해오라기의 사냥술이다. 해오라기가 사냥한 건 개구리. 먹고 먹히면서 생태계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너구리다. 너구리는 잡식성이다.
사냥에 능하지는 않지만 곧잘 작은 먹잇감을 낚아챈다. 3월, 산에서 먹잇감이 부족한 시기. 매일 습지를 오가며 사냥에 나선다. 너구리가 뉴트리아를 만났다. 뉴트리아는 귀로 위험을 감지한다. 서로 대치하길 몇 분, 뉴트리아가 돌아선다. 뉴트리아의 천적은 악어, 표범, 그리고 아나콘다 같은 최상위 포식자뿐이다. 뉴트리아는 등을 잔뜩 고추 세웠다. 뉴트리아는 평소에 온순하다. 그러나 위협을 느끼면 공격성을 드러낸다. 비슷한 덩치의 상대라면 한반도 생태계엔 대적할 상대가 없다. 다시 평온을 찾은 아침. 제작진은 늪에서 뉴트리아의 흔적을 찾았다. 흩어진 뼈 조각.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뜯다만 두개골이 발견됐다. 주황색 이빨, 뉴트리아다. 이 정도 되는 거는 보면 크기가 아주 성체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나 안 그러면 어린 개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있는 사체를 뉴트리아 사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이 주변에 또 뉴트리아를 가해할 수 있는 상위 포식 동물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가까운 거리에 너구리의 배설물도 있다. 너구리 배설물엔 뉴트리아의 털로 가득하다. 새끼 시기를 빼곤 뉴트리아를 상대할 천적은 따로 없다. 현재 뉴트리아는 낙동강과 지류, 주변 습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천적이 없는 데다가 뉴트리아는 물에서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 뉴트리아는 현재 위로는 경산, 아래론 김해, 양산, 그리고 제주도에서 목격되고 있다. 반성 수목원은 남강의 지류인 반성 천변에 있다. 수목원엔 봄이 되면 수련으로 장관을 이룬다. 이게 다 파먹어버린 거예요. 이곳에서 지난 2월부터 낯선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화분들이 파헤쳐진 채 텅 비어 있다. 희귀 수련을 심었던 화분엔 동물의 발자국만 선명하다. 뭐 샤인 거 갖고 이거는 발자국이네. 그래 그건 기네. 그럼 저희들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이거. 좀 당장에 이걸 보완을 해야 손님들 많이 오기 전에 생육이 전에 지금 식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계획인데 이거 뭐 항상 보완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이거 그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야 되니까. 제작진은 밤을 기다려 녀석들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수로를 타고 넘는 녀석은 뉴트리아다. 바위 옆에서 한 마리, 그리고 익숙하게 수련 뿌리를 찾아 화분으로 기어 올라가는 녀석도 보인다. 녀석이 먹고 있는 건
새로 나기 시작한 연줄기. 6마리의 뉴트리아가 수목원 내에서 목격된 건 올 2월. 녀석들은 제법 커 있었다. 새벽, 녀석들이 집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그리곤 연못가에서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엔 빗물관이 있었다. 녀석은 굴을 파는 대신 자연굴과 구조가 비슷한 빗물관을 자연스럽게 집으로 선택했다. 뉴트리아의 흔적은 수목원 배수구를 지나 하천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뉴트리아는 서식지 주변에 많은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녀석들은 구멍을 뚫어 이동 통로를 만들고 굴을 파 집을 만든다. 주로 하는 일은 산책로 만들기. 발톱이 발달돼 있어 웬만한 경사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책로 주변에 배설물을 뿌려 영역을 표시한다. 잘 닦여진 통로. 통로 끝엔 갈대로 만든 집이 있다. 뉴트리아는 대개 한 마리의 수컷과 한두 마리의 암컷이 새끼와 함께 군집을 이뤄 생활한다. 보통 2개의 외부 통로가 집과 연결돼 있다. 일곱 마리의 새끼들도 갈대집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둑엔 육지를 올라다니는 이동 통로를, 그리고 농수로엔 수초를 모아 올려 먹잇단을 만들었다. 뉴트리아는 먹잇단 위에서 쉬고 배설하고 또 새끼를 양육한다. 뉴트리아는 습지 내에서 쉬고 숨기 위한 몇 포기의 갈대만을 남긴다. 녀석들은 한반도 습지에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낸다. 생후 3주, 새끼 뉴트리아는 굴을 벗어났다. 어미는 새끼에게 좀처럼 젖을 물리지 않는다.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더 멀리 굴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뉴트리아는 약 2달 동안 새끼에게 젖을 물린다. 그러나 수초를 본격적으로 먹을 시기가 되면 어미는 젖을 떼는 연습을 시작한다. 뉴트리아는 먹이만 풍부하다면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 하루의 활동 범위가 183m 반경 내에서 이루어진다. 서식지의 수초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그날 밤, 새끼 뉴트리아는 어미처럼 수초를 능숙하게 갉아먹기 시작했다. 뉴트리아는 좋아하는 한두 가지 식물만 집중적으로 먹어대는 습성이 있다. 뉴트리아의 먹는 습성은 낭비가 심하다. 날카로운 앞니로 식물을 잘라낸 뒤 그 가운데 채 10%밖에 먹지 않는다. 뉴트리아가 지나간 자리엔
먹다 남긴 수초 뿌리와 줄기가 하얗게 떠 있다. 봄에 나기 시작한 파란 줄기도 듬성듬성 비어 있다. 수초가 사라지고 늪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 두드러 부분을 아, 이 부분. 예, 이미 뿌리들을 다 뽑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풀이 나질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습지 같은 데는 수초가 많이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생활하는 그 생물들이 뭐 은신처나 산란처도 되고 이래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다면은 아무래도 여기 그 하천 또 그 습지의 그 생태적인 기능이 아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결과 수초 뿌리가 사라진 곳엔 봄이 되면서 진흙벌이 드러났다. (4월) 중순 습지엔 수초를 먹는 두꺼비 올챙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수초를 먹고 수초의 둥지를 만드는 동물들이 습지를 찾는 시기다. 습지 둔덕에는 들쥐의 새끼도 보인다. 늦겨울에 난 새끼 뉴트리아는 이미 독립했다. 피해를 입은 건 수초만이 아니다. 이빨이 계속 자라는 설치류인 뉴트리아는 버드나무 줄기까지 갉아버렸다. 껍질이 벗겨진 가지는 말라 죽게 된다.